정경심 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 결과가 나왔는데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근데 항소심의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고 앞두고 혹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도 늘었고 무죄가 유죄로 또 인정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의 친동생 2심 판결 형량 3배 늘었다. 3배나 형량이 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혐의 웅동학원에 낸 허위공사 대금 소송. 아버지 어머니가 웅동학원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고 이상한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거 무죄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교사를 돈 받고 사적으로 채용해줬다라는 등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유죄, 채용비리 대가받은 것도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됩니다. 채용비리 공범 해외 도피에 가담했다는 것도 1심에서 무죄,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바뀝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3년, 3배가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교원직위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부의 1심도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혐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왜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선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 혐의가 총 7개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게 유죄로 인정된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채용비리 관련한 업무 방해.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중에서 이제 4개가 다 유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죄가 나온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배임수재, 그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3개만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그 형량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웅동학원 허위 공사 대금 소송은 업무상 배임죄가 나왔는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인데 50억이 넘어가면 5년 이상 징역에 무기까지도 가능한 그 범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학원에 피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미수로 처벌했으니까 좀 깎아줬다고 해도 3년보다 훨씬 더 나올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쁜 거는 교사 채용과 관련된 비리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용납을 못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입시 비리, 두 번째가 채용 비리입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일반 회사도 아니고 교사를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딱할 것이냐. 이게 소위 백머니라고 하잖아요. 뒷돈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거,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 3년형도 오히려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동생 그 양반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다. 왜냐하면 1심에서 강한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항소심에서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고생도 좀 하고 계속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깜빵에 앉아가지고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 형량을 뭐 절반으로 깎고 뭐 잘하면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거고 그 피고인들 범죄자들한테도 그게 좋은 건데 1심에서 1년 정도 하고 조금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그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수용 생활을 하면 나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3년을 받았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 그 케이스도 똑같은 건데요. 대법원에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동생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객관적으로는 좀 형량이 적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판결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는 입시비리, 조 전 장관 본인도 입시비리 혐의가 재판이 있는 거고 조 전 장관 동생은 채용비리로 2심에서 모두 다 중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한 물증, 증거가 있었다.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 맞는 결과. 자, 이 부분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실 이재명 기자, 공범들이 오히려 소위 주범보다 형량이 더 많거나 같았죠. 이게 사실은 어색했잖아,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1심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게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균형을 맞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1심에서 유리하게 이제 유죄가 인정된 게 채용 비리죠. 교사를 채용하면서 그 채용 희망자에게, 후보자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형량이 2명 있었는데 브로커가 오히려 1년 반, 징역 1년 반,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오히려 주범인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징역 1년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이 브로커 한 명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오히려 형량이 더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범이 어떻게 종범보다 형량이 낮으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이건 액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챙긴 액수가 둘이 합쳐서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내린 추징금이 1억 4,700이죠. 그랬죠? 왜냐하면 1억 4,700만 원을 채용 대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는데도 오히려 종범보다 더 적은 형량을 때렸다. 누가 보더라도 좀 1심 재판이 균형이 맞지 않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심 판결을 두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얼마나 조국 전 장관 동생이 1심 판결에 글쎄요 뭐 만족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꼈다고 알 수 있는 게 1심 재판을 끝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을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본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2심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1심 재판부가 너무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했다. 그걸 바로잡아 달라라고 이제 2심 재판부에 강력 요구했고 2심 재판부가 결국은 그것을 바로잡았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을 한동훈 검사장이 발표한 건데 그럼 1심 담당했던 판사가 누구였을지 이른바 코드 판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인데 조국 동생의 1심 재판장,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지난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당시 준비 기일만 1년 3개월 끌며 공판 지연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물론 이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뭐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되지는 않으리라 보는데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1심 재판부는 이제 채용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국 그 전 장관 동생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먹을 수 있는 뭐 어떤 대가를 착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죄 판결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형량이 낮아졌는데 방금 이재명 기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종범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2심 재판에 올라갈 때는 공소장이 굉장히 보강이 됩니다. 뭐 정인 그 공범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2심 재판부를 좀 더 그 확실한 물증,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물증을 가지고 2심의 판결을 3년형으로 맞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편으로는 1심이 훨씬 더 그 물방망이식의 어떤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그 종범들이 더 화가 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주범인데 나는 여기 갇혀 있고 뭐 실제적으로 주범은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2심 재판부에 올라갈 때 공소장이 굉장히 대폭 강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사무국장이라서 채용 그 대가성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 하는 것도 유죄가 됐고 그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 추가로 공소장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다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보완된 측면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조국 모친이 쓴 편지를 SNS에 게시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모친께서 어미로서 희생 따르더라도 검찰개혁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드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던 성모님, 성모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의 마음을 2년 넘게 체험했다. 밝은 날 올 것이다. 자, 편지 공개에 조국 전 장관이 목이 메인다. 큰 힘이 되었다라고 댓글을 씁니다. 사실은 김병민 대변인님, 네. 뭐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은 이럴 수 있으리라고 봐요. 어머니는 나의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있고
나의 아들의 어떤 좋은 면만 보려는 거 당연히 이제 모성이고 어머니의 마음일 텐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했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조국 동생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의 2심에서의 사실 판단 결과까지 지금 공개된 마당에 물론 훨씬 전에 쓴 편지겠지만 네.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받는 박해로 모친께서는 받아들이셨다라는 점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네, 일단은 비유를 씀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뭔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비유를 하게 됐을 때 늘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죠. 얼마 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문제를 두고 민주당의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에 빗대서 언급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고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끼리는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서로를 좀 위로할 수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도대체 누가 사회적 통념과 법을 위반하면서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본인들이 저질렀던 행위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 어머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웅동학원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모두가 같이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했던 얘기들 국민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과거에 했던 일들 조국 전 장관의 딸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조 전 장관 딸의 문제라든지 이 가족에 대한 많은 일들로 누군가 받지 말아야 될 피해를 받았던 채용 비리의 또 다른 교사 채용에 지원했던 사람이나 딸의 문제로 입실하지 못했던 이들 그렇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고 난 뒤에 가족들의 얘기들도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혐의를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동생이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형의 과거 이야기, 웅동학원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 약속이 공연불이냐라고 김병민 대변인 조금 전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유은혜 장관의 대응은 무대응. 기자들이 어제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유은혜 장관에게 추 전 장관이 비판했던데요? 물어보니까 제가 약속이 있어서 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응을 했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김어준 씨가 조민 양의 인생을 왜 박살내느냐라고 재판부와 많은 여론들을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가 조민 양의 인생을 박살낸 건 조국 부부다라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사람 인생 10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행정소송 같은 형식으로 이제 갈 것 같긴 한데 이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것은 부산대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 아닐까요? 국민들께서 왜 김어준 씨를 향해 위선적이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하는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 교수는 조민 씨가 차별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민에게만 왜 가혹하자 분노 표출하는 지지자들의 말 일리 있다. 2019년 성균관대 교수 입시 비리 당시 해당 교수와 딸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가? 심각한 차별이다. 그러니까 기소하라는 비판이군요. 서민 교수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